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 투자 유의사항 21번째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별법입니다. 고속도로 등 대형 개발로 교통이 편리해지거나 특정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거나 경관이 좋은 곳에는 기획부동산이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대형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좋을 정도로 적당하게 분할해서 분양하는 회사인데, 이런 토지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 기획력이 좋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분양 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등을 잘 설치해서 좋은 전원주택용 토지를 분양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비도시 지역의 토지 투자에 조심해야 할 점은 많지만, 대형 토지가 100에서 300평 정도로 분할 판매되는 경우에는 각종 부동산 공부를 직접,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 말도 들어야 하지만 듣고 내가 직접 공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은 반드시 가봐야 하고, 금액의 고와 간에 현장은 반드시 가봐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비도시 지역은 황금성이 굉장히 약한 토지가 대부분이므로 도시지역 부동산 투자처럼 했다는 큰일 난다고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동산 토지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첫 번째, 이 용도 지역에는 어떤 건축물이 허가되는지.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따로 있고,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은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지는 건축법 도로에 접해 있어서 건축 허가가 되는지, 또는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에, 현황 도로에 사용 승낙은 필요하지 않는지. 다음 세 번째, 이 대지에 적정 가격 및 소유권 이전 제한은 없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는 확인해야 할 겁니다. 자, 첫째, 토지마다 용도 지역은 정해져 있죠. 제일 좋은 토지는 비도시 지역에는 계획관리 지역이나 보전관리 지역에서도 주택 허가는 되는 것이므로, 경관이 좋은 관리 지역이라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모두 괜찮습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은 일반 농업인은 건축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미리 전업농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림에 보듯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라져 있고, 그 내부에 내부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보전산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독주택이 불가능하고요, 또 농업인 자격을 갖췄어도 전업농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및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면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있어야 하므로 공부, 그러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공부, 그리고 분할도면, 지금 지적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분할도면, 그리고 현지 상황, 현지 이용 또는 공사 진행 중인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진입로 때문에라도 말입니다. 특히 이 대형 토지를 분할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것은 공부, 분할도면, 현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러니까 경관이 좋고 또 호재가 있어서 금방 땅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에 휩싸이지 말고 본인이
빨리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적인 기획부동산이 분양하는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가격을 판단하려면 어떤 전원주택 단지 내에 내부 도로가 어느 정도인지, 내부 도로가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20, 30%를 도로로 빼게 되니까 당연히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에는 토목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한 것과 안 한 것은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조성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도록, 경기도 가능하면 매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토목공사 및 이 각종 시설 설치 공사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또 그리고 전용 부담금, 또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금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변급 비교해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오히려 소유권 이전에 제한은 없는지, 등기부에 혹시 제한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토지이든 경관이 좋으면서 단독주택, 즉 전원주택이죠, 허가가 되면 가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맹지라서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면 큰 낭패가 될 것이므로 맹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농림지역의 보전산지로서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인데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임야도 및 분할 도면만 보고 구입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맹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원래 대형 토지 분할은 비도시 지역의 자유이었는데 2004년경 전국적으로 바둑판식 분할 판매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그림의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은 물론 보전관리 지역의 임야도 내부 도로가 아예 없어 모든 토지주가 단합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이 제공하는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3단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런 현황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황 도로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가졌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합법적으로 맹지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도로가 있는데도 그 도로로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분할되지 않고 분할 계획도면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지적 분할은 되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내부 도로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부 도로 지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없으면 형질 변경이 안 되니까 결국 맹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부 도로는 있는데 단지 외부 도로가 공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부 도로는 잘 지적이 분할이 잘 돼 있지만 그 단지 밖에서부터 공로까지,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 또는 개발행위 기준에 맞는 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완벽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었으나 분할도 되고 도로를 만들었으나 준공하지 못하고 개발행위가 준공하지 못하고 취소되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취한 경우에 진입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사례는 보전관리지역의 준보전 산지이므로 단독주택은 허용되고 내부도로는 분할이 잘 돼서 23명이 각각의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단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수지가 낮게 있기 때문에 전망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전원주택 단지에는 외부 도로가 없어서 10년째 맹지 상태로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 둘째, 이런 내부 도로의 지분권을 가지면 추후 전원주택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분권만으로는 단독으로 도로를 형질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추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므로 매수하기 전에 건축허가에서 진입로가 공도인지, 즉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로 확실히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합법적으로 분할해서 맹지가 되지 않는, 즉 또는 맹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 개발 부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허가받은 필지의 동서남북에 접한 토지는 분할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인허가로 하는 분할. 두 번째는 지분 소유권자도 분할은 할 수 있지만 여러 개로 매도하기 위한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므로 3, 4필지 이상의 분할은 사실상 분할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으로 분할된 것은 건축허가 전에도 분할되고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토지를 분할해서 편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보면 대형 토지에 단독주택 또는 소매점 건축허가를 여러 곳에 받아서 여러 필지로 토지를 분할한 후에 단지 내부 도로만 준공되기 전에 목적 사업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내부에 포장 도로는 만들어 놓고 지목 변경은 하지 못한 상태인 전답인 현황 도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외의 이용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용권을 갖는 방법은 그 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또 바꾸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그러면 지자체는 기부 체납 받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분할은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경우 2006년 3월 8일부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그 분할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인데, 목적 사업이 좋지 않으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토지가 대지 조성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로 잘게 분할된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건축 허가 여부를 시군구청에 정확히 확인하고, 시간을 갖게 되면 좀 비싸진다 그 말입니다.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단지 외부 도로가 공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면 집단적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보존관리 지역의 준보전 산지를 분할해서 내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도로 지분을 소유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였다가 이 단지로부터 공로까지 도로 개설할 방법이 없거나 반대로 대지가 공로와 연결될 수는 있어도 내부 도로가 없거나 있어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황 도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심의 허가를 꼼꼼히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수한 대지가 맹지에서 벗어나서 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